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바로 어제지요. 새누리당의 이완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여야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첫 충청 출신 여당 대표이고요. 첫 헌정사상 여성 원내대표가 만난 겁니다. 또 원내대표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서일 겁니다. 가장 큰 현안인 세월호 참사 대책을 비롯해서 6.4 지방선거, 각종 민생 법안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서는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해경의 무능과 난맥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불감증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세상을 바꾸는 정면수다. 세 남자의 정면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신임 여야 원내대표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상황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사망자 일부가 아예 실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5층 승무원 전용 객실에서도 발견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오늘 오전에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밤에 4층과 5층을 집중 수색했는데 네. 4층의 선수 중앙 객실에서 2명 그리고 5층 선수 승무원 전용 객실에서 여성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전까지 승객들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선내 가장 그 최상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고명석 대변인은요. 오늘 9일 1차 수색 작업에서 제외됐던 이 5층 객실 10여 개를 집중적으로 수색할 예정이라면서 인양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 있죠. 네. 오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KBS 항의 방문에 이어서요. 유가족들이 오늘 새벽 4시경에 청와대 부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을 한 건데 대통령 대신 박준우 수석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신 나섰습니다. 오전 9시 반경부터 1시간 반가량 이 면담이 이어졌는데요. 이 면담 이후에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준우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뜻을 보고하고 정중히 면담 신청을 하겠다면서 다만 대통령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언제 가능할지는 곧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 영정까지 품에 들고 유가족들이 밤을 새가면서 기다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 KBS의 김모 국장은
오늘 사임 의사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경에 KBS 본관을 항의 방문했던 유족들이요. 이 KBS 국장이 세월호 희생자의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해당 간부의 파면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사임 의사를 일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또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어젯밤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기로한영 KBS 사장이요. 오늘 오후 청와대 앞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으로 가보죠.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밝혔습니까? 네, 다 할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가요.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이 제안한 것은 다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청문회와 국조, 국감, 특검을 얘기하는데 중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달 말에 그 의장단 임기가 끝난다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후반기 원구성을 빨리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 원구성에 좀 시급히 협조하라 이렇게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오늘 4부에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정조사 외에도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역시 어제 새로 선출된 야당의 그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당장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어쨌든 양당이 지금 5월 국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협의를 앞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긴급 민생대책회의가 열렸죠. 실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 긴급 민생대책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소비가 줄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10개월 연속 동결했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무라와 골드만삭스 등 그 해외 투자 은행들도요. 한국의 민간 소비 위축 현상이 상당 기간 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우려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서울 메트로의 장정우 사장이 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오늘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 방안이라는 이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장정우 메트로 사장의 사임 소식을 대신 전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서 이 장정우 사장에게 책임질 부분은 지게 하겠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또 사표를 바로 수리하게 되면 몇 달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박원순 시장은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지하철 사고는 인자라면서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거듭 사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영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서울 시내 도심도로들 이동량 많은 편입니다.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양방면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신촌로 창천 3거리에서 신촌역,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반대쪽 웨딩타운에서 신촌교차로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마포대로는 아현교차로에서 공덕역까지 밀리고 있고요. 종로는 종강역에서 종로 2가, 종로 3가에서 신설동역 구간 밀리고 반대쪽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2가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한남에서 노년역, 반대쪽 양재역에서 신노년역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테헤란로가 포스코 사거리에서 르네상스 호텔, 역삼역에서 강남역, 반대쪽 역삼역에서 삼성역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수백 명이 선실에 갇힌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구조 활동을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구조자 수조차 갈팡질팡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 기업에게 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해경의 이야기입니다. 해경은 세월호 수습 사고 과정에서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정면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김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입니다. 네, 세월호 사고로 자우자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런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헌법으로 한번 비유를 하면은요, 예.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일단 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청와대의 효자동에서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KBS 사장의 사과와 보도국장의 사퇴, 이거를 오늘 새벽 3시부터 좀 전 한 오후 4시까지 있었는데요. 예. 이 현장을 쭉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경찰도 그렇고 청와대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이 유족들의 아픔을 정말 치유하고 고통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그렇게 정말 맨 아스팔트에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천막조차도 안 쳐주는 그런 국가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일본하고 저희하고 비교한다는 것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네. 그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일본에서의 사고의 이 소위 말하는 방식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 유족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이런 대한민국인데, 사실은 저는 이번 과정에서 안전을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 조악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 말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조자 수를 368명으로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발표한 근거가 진원지가 해양경찰청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초동 대응도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초동 대응 미흡한 것은 그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9시 5분에 상황 보고서로 상황을 전파를 하는데요. 예. 해경에서 일보로 때린 그 상황 보고서를 그대로 9시 반에 해당 정부 부처에다가 18개 부처에다가 전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9시 5분 상황을 9시 반에 전파를 하니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와 주요 부처가 오판하게 된 배경이 해경이 일단은 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1시경에 단원고 학생에 대한 전원 구조, 이것에 대한 속보 경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119 헬기가 현장에 갔다가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돌아가도 된다라는 교신을 받고 근처에 대기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시 브리핑에 중대본부에서 370명이 구조됐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본부는 단순히 통계만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해서 아까 168명이 갑자기 370명으로 늘어났으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숫자 부풀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만 제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네. 2번, 3번 피해가 온 것이죠. 그 시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온도가 12도면 5시간 생존한다는 게 해양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후벼라도 우리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그때 구조를 제대로 했다면 예. 선체가 침몰하고 나서 뒤집히기 전에 구조 작업을 최선을 다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네. 초기에 구조를 이제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근에 이 숫자 문제만 하더라도 7번째 또 2사람 숫자 고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여객선 탑승할 때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CCTV를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판독을 하면 다 캡처를 하나씩 해놓으면은요 몇 명인지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첨단화돼 있고 과학화돼 있고 현대화돼 있다고 하는데 CCTV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 그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또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네. 해경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선사가 그렇다 치더라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CCTV를 확보했으면 네. 정확하게 몇 사람이 탔는지를 체크를 해야죠. 지금 우유병이 보인다라는 잠수사의 얘기가 예. 국민들 마음에 또 어떤 불신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주는지 예. 검찰 경찰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OECD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그것 또한 오락가락 갈팡질팡 그다음에 변명하기 급급하고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라면 먹었다는 그거 기사 라면에 계란 안 넣었다고 그 기사 쓴 언론사에 대해서 출입 정지시키는 청와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구조자 수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진작에 알았었다는데 그걸 숨겨왔다는 게 더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해경이 처음 거짓말을 시작하고 은폐하려고 여러 차례 기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처음에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서 보니 해경정보수사국장이 세모 출신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학생 출신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축소 은폐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많은 의혹 중에 하나가 예. 제주 VTS랑 저희가 이제 그 공개된 내용 이전에 그러면은 교신이 없었겠냐라는 예. 점이고요. 아, 또 예. 하나는 교신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변경 침로에 따라서 예. 매번 이 체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항적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인 거고요. 예.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또 감추는 거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한 거고 선장이 7시 반경부터 9시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통화를 했다라는 게 지금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그다음에 선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그 퇴선했는데 예. 해경이 신원 확인도 안 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말 황당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 다 해서 네. 지금 학생들과 아직도 일반 그 승객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구조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그 의혹들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제대로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는 국정조사 특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특별법 제정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지금 희생되신 분들한테 명복을 빌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해경이 지금 수색을 하고요.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지적들을 워낙에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국민들 불신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또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이게 또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해양 여객선이 침몰한 직후에 네. 청와대하고 해양수산부에 상황 보고를 하면서 네. 무슨 투입한 장비는 아주 많았다고 과장을 하고요. 네. 또 구조 성과도 아주 강조하고 이런 보고를 했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이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파를 하죠. 그러면 해경이 그 전파 받은 보고서를 기초해서 예.
또 상황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18개 부처에 이제 전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부터 사보까지, 그러니까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보고한 상세한 내용을 뺀 채 예. 앞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는데 예. 배가 그 침수 중이거나 침몰하고 있다. 이게 이제 9시 반에 보고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0시 24분경에 이제 2보가 9시 41분경에 2보가 나가는데 이때는 이미 침몰을 한 상황입니다, 배가.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해경에서 2보를 때릴 때는 1보 내용하고 거의 비등하게 갑니다. 네. 시간대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수사를 투입해서 수색을 하다가 그 시야가 안 보여서 이제 수색을 못했는데 마치 수색을 하는 것처럼 보고서에 올라가 있고요. 인원도 4명인데 2인 1조 2개 조인데 예. 갑자기 8명, 그러니까 4개 조로 바뀌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그 함정과 헬기가 현장에는 함정 1대와 헬기 2대가 있는데 마치 33척의 함정과 그 헬기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6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러니까 보고가 되죠. 네. 그런데 동원 세력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랑은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보고서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없으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현장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는 시간이 30분. 25분, 24분이 더 소요됩니다. 그런 네. 사이에 구조가 안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상황 종료됐으니까 돌아가라. 네. 이게 할 소리입니까? 네. 예, 해경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 지탄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청와대의 안보실장 또는 비서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안행부 장관,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중대본부와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이 책임자들 사진 찍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행부 장관은.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허둥지둥대고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정치하다가 장관 되신 분이니까요. 이런 전문성과 경험 부족한 사람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해놓고 해수부 장관으로 해놨으니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총리는, 책임져야 될 총리는 사의 표명하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이런 무책임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오늘도 유족들이 현장에 청와대 앞에 가서 정말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네.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절규였습니다. 앞에 그 청와대 말씀하셨는데요. 네. 청와대는 담당 부서가 어디랍니까? 청와대는 그 국가위기관리센터고요. 그다음에 안보실 안에? 네, 안보실 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소관 기구인 건 맞긴 맞는 겁니까? 예, 그래가 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이고요. 예. 그다음 청와대 사회안전비서실도 부처고요. 그 예. 주무부처고요. 네. 그다음에 경호상황센터도 있습니다. 경호실의 경호상황센터. 예. 이렇게 3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기요, 저 앞에 말씀하실 때 뭐 특검도 해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국정감사,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네. 특별법 제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너무 많다. 좀 선별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반응이 여당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끝난 다음에 하시자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 댓글 공작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을 요구했던 거죠. 광의의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 조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하고요. 네.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는 지금 자료를 제대로 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국회법에 준하는 고발을 가능한데 예.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자료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고요. 검찰이 미진해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럼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순서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지금 당장에 하자고 하시는 거는 이제 국회를 통한 상임위를 통한 진상규명이고요. 예. 그다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고요. 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특검은 뭐 지금 당장에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검찰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검찰 얘기신가요? 수사가 저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문제나 이런 것도 보면은 1차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특검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때도 보면 당시에 경호실장이 무혐의 됐다가 다시 그 기소가 되는 게 특검을 통해서 진행이 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 소위 청와대와 네.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물론 뭐 무용론도 있긴 하나 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뭐 못 받을 이유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보나마나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로군요. 저는 20%밖에 못할 거다라고 예, 봅니다. 20%밖에 신뢰할 수 없다. 네. 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무슨 특별법인지 간단히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피해 규모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안산에 이 피해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 치유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뭐 센터를 하나 만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한 집 건너 한 집이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제사를 같이 지내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그 네.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려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예. 대안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진상조사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요. 네. 치유 과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80년도 5.18이 치유되는 과정이 저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물리한 행진곡조차도 지금 재창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30년, 40년 걸려서 이제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서 이제 강주 문제가 치유되는데요. 저는 이번이 1980년도 강주가 민주주의의 훼손이었다면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또한 인권과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치유해 가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네. 이제 5.18 이제 다음 주면 5.18인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는 그런 특별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로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는 특별법이었으면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사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네, 5744님께서는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 주시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3117님, 여야를 막론하고 관료조직의 부패, 관피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추첨해서 외식 상품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YTN 뉴스 FM 2부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여러 대형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영화관이라든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대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는 도심 곳곳에 있는 안전 불감증을 깨고자 다중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전점검 전과 후가 좀 달라졌을까요? 백화점, 영화관, 마트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 시설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2부. 네, 용인대학교 특수재난연구소의 김태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특수재난연구소에 계시네요. 특수재난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자연재해. 아하. 그리고 인적재해 중에 뭐 교통이라든지. 예. 아니면 건물 붕괴 이런 쪽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다루지 못한 그런 이제 사고들을 다루기 위해서 특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그런 참사도 되겠죠. 네. 또 우리가 지금 다중이용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재난은 이제 세 가지가 분류되거든요. 예. 자연 재난이 있고, 인적 재난이 있고,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예. 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은 그 자연 재난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불산 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미에. 예. 그런 이제 특수 재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해보자 이 특수 재난이라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네,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앞에 이제 오늘 그 다중이용 시설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예. 백화점이니 영화관이니 마트 같은 데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불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것들이 이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특히 백화점, 영화관, 마트가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말씀드렸던 백화점, 영화관, 마트 같은 데는 1972년도에 우리 대형가 호텔 화재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때 많은 분들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네, 밤에 그 이후에 이제 소방법이 많이 이제 좀 개정이 되고 또 일부는 또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죠. 네. 그리고 한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99년도에 네. 호프집이라는 인천. 예. 청소년들도 많이 호프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인천 남녀 고등학생 5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분 잘 아시겠지만 네네. 이런 사고들이 결국 이 백화점이나 영화관 마트는 아니지만 다중이용 시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죠. 예. 그랬었군요. 그렇게 좀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금방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다방면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상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하겠는데요. 이번 세월뿐만 아니고 저번 경주에 참사가 일어났죠. 리조트?
예, 맞습니다. 부산 그 외국어대 예. 학생들 예. 그 OTC에 그 붕괴가 돼가지고 많은 이제 또 참사가 있었죠. 예. 그런 사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특별 점검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이 경주라는 데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참사가 났기 때문에 이제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대비해 가지고 정기 점검이라는 걸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영시시설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좀 일부 형식적인 게 많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점검 자체가 좀 구체적이지 않고 네.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이 목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네. 목안? 검사, 이제 목안 이제 눈으로 검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런 점검이 이제 정밀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런 그 사고들이 이 조그만 사고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큰 사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고들이 이제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검 자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점검은 누가 하는데요? 점검은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합동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예. 가스 같으면 가스 안전공사, 전기 같으면 전기 안전공사, 소방이면 소방 안전공사, 또 엘리베이터 같으면은 또 그런 엘리베이터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예, 정부 다 대부분 보면은 다 정부 산하 단체죠. 공사네. 공사 많이 말씀하시네. 네, 공사가 많이 이제 그걸 하고 있죠. 네. 또 아니면은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대로 합니까? 똑바로 지금 말씀해 주세요.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겠죠. 예.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들이 일단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예. 건물에 자율적으로 이 말씀하신 자율이라는 게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소방 설비에 대해서. 예. 화재에 대비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조주도 갖춰져야 되고 또 이 대피 훈련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이. 그게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자의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물 소유주가 대부분이고요. 네. 또 아니면은 그 자격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건물 소유자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율 그 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이라는 거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이게 자율이라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니까 그 건물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거나 또 어떤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그런 제도가 아무리 있으면 뭐 해요? 본인들이 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두 가지 좀 소소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소소한 게 결코 아닌데요. 이 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비상구. 예. 그 건물 들어갈 때마다 비상구 어디 있는지 다 좀 뒤져보고 그러고 다닐까요, 이제? 예, 하죠. 근데 안내판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안 보이던데요, 뭐. 지금 우리 안내판이 좀 많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이 안내판에 우리 기자님들 가보시면 뭐 백화점이나 용관이나 아까 마트, 자정 이용 시설의 대표적인 곳인데요. 근데 가보시면은 형식적으로 이 비상구 위치나 이 안내판을 해놓은 데 많습니다. 네. 그 현재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거의 위치 안내판의 부착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200m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곳에 그 소화기를 두게 돼 있지만은 비상구 위치는 안내판에 어디에 두라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한정한 곳에 두고 저희 눈에 보이는 곳에 안 두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인식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화재나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 내가 비상구로 통해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관객들이나 또 관련 또 백화점에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저 비상구라든가 말이죠. 방화문 앞에다가 물건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문 잠그는 데도 있어요. 큰일 날 일인데. 잠그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비상구를 열어보면요. 저는 건물에 금연 건물이 많기 때문에 비상구 쪽에서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그거 있습니다. 네.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비상구에 아까 말씀하신 좀 많은 이제 물건들을 적게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또 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카트라든지
또 상품들이 많이 또 놓여져 있고요. 네. 그런 애들의 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비상구가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것들도 문제이고, 이거 비상구라든가 방화문 이외에, 이 반드시 지켜야 할 소방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비상구나,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건물을 지을 때 비상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방화셔틀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을 설치할 때 이런 설치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 그걸 잘 안 지켜진다는 거죠. 비상구는 열려져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재 시에 우리가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여러 이제 특점을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방화셔틀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은 이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방화셔틀가 내려오는 곳에 여러 또 아까 말씀드린 카트나 이런 상품들이 놓여진 곳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준다면은, 네. 화재가 나도 모든 관객이나 손님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소화기들은 이제 가끔 눈에 띄는데요. 소화기들 그거 너무 낡거나 오래되거나 이 점검이 안 되고 그런 것도 별로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예,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고요. 아이고, 이제 재난연구 소장님이신데 그렇게 많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세상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가보시면은, 네네. 백화점이나 영화관이나 마트에 보면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전문적인 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 다 한참 하고요. 그죠. 다른 일을 당연히 하고 그 일은 부수적인 역할만 하다 보니까. 소화기가 제대로 점검이 안 되죠. 소화기가 어디에 놔둬야 되는지 원래 기준, 법상에 나와 있는 거기 놔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디 이제 소화기를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놔두는 것이 많습니다. 네. 참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좀 챙겨야 되겠네요. 그죠? 예, 우리 스스로 챙겨야 되겠죠. 네. 그죠. 건물주들 또 업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저 천장에 달려있는 그 스프링쿨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믿을만 합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강남 고속터미널에 소방 점검을 할 때 제가 한번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가보시면 꽃집들이 많습니다. 네.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 네. 이런 꽃집들이 보면은 이제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붙어 있는데요. 네. 이 꽃집들이 행거를 걸쳐가지고 소위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스프링클러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네.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은 이제 소방이라는 거는 이제 연기 감지기를 통해 연기를 감지하면은 스프링클러의 명령을 좀 스프링클러가 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먼지를 끄거나 또 아니면은 보통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왜 페인트를 많이 칠하지 않습니까? 네. 그 페인트를 칠하면서 스프링클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손상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그런 거 뭐 때문에 달아놓습니까? 그거 다시 해야지. 그게 이 꽃집 주인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과연 뭔지 모르죠. 네네.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는 그분들이 관심도 없고 내가 언제 또 화재 날이야 싶어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 거군요. 자기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네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돌파하려고 한다면 정말 철저한 안전 교육을 하거나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무엇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른들한테 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가정에서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녀들하고 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모들로부터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언제 교육하겠습니까? 다 배워가지고. 부모님이 노력해야죠. 내 자식을 누구 자식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가지고 해야죠.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회 전체가 안전교육과 안전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바꿔줘야 될 게요. 간단히요.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에요. 안전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투자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인대학교 특수재난연구소의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보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149님께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 확실히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네,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많으실 겁니다. 8871님, 사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던 지원금과 정기적인 치료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에 우물정 0945입니다.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